이런 수국을 그릴 건데 이제 기초로 이렇게 낮게 잎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모여지면 이런 수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국을 여러분들께서 수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음 아이고, 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수국을 어 요렇게 기초로 요런 잎 꽃잎 낱장 요거 하나 연습해 보는 것으로 한번 해 보고 여러분이 잘하시면 제가 두 잎, 세 잎, 네 잎, 네 송이 막 이렇게 더 알려 드리고 이제 수국을 그려 볼 건데요. 음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기암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는 이번 시간에 못 그려요. 자, 일단 요거 한 송이를 요렇게 그려보는 걸 연습을 할 거예요. 네, 이론 공부 잠깐 할게요. 제가 이론 공부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거는 꼭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제가 이론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수국은 큰 구형이에요. 꽃송이가. 그리고 줄기가 있고요. 화면에도 안 잡히네요. 줄기가 있고요. 잎이 있어요. 네, 요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이쪽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구니까 이쪽부터 이쪽까지가 다 어두운 게 아니라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살살살살살 어두운 거예요. 이제 수국은 또 자세히 보면 아까 보여드린 작은 꽃 한 송이들이 동글동글 모여 있는 형태예요. 이게 수국의 구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제일 어두운 부분에 해당하는 꽃송이들은 이쪽 친구들보다 훨씬 짙게 채색이 되어야 하고 한 송이 한 송이로 보았을 때에도 이쪽 이런 측면이 다 어두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 꽃송이 하나의 집합들이 전체 한 덩어리가 되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 섬세하게 아까 제 그림 어디 갔을까요? 이것처럼 다 이 꽃송이들을 다 이렇게 섬세하게 다 그리면 그림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강조해서 그릴 것이냐?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정하는 건데요. 작가마다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제일 섬세하게 묘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뒤로 넘어가는 친구들, 요 친구들은 점점 흐려지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이 동그란 구라는 것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명암만으로도. 그래서 수국이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이론을 생각하시고 제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은미 선생님 그림은 빛이 지금 여기에서 떨어지고 있구나. 제일 밝은 부분, 제일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강조하신 부분, 그리고 아까 하나 여기 그 꽃과 꽃 사이 여기 있지요. 여기는 엄청 짙게 처리돼요. 굉장히 어둡게 칠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요런 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수국이.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넘어가는 친구들은 세부 묘사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꽃잎만 그린 수준이고요. 여기 부분 제가 강조한 친구들은 그 잎맥, 꽃잎맥까지 라인을 다 딴 거거든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작가의 의도대로 이쪽은 강조를 해주고 이쪽은 풀어주고 그리고 네. 그리고 이파리의 컬러도 이거 전혀 녹색 아니잖아요. 그냥 제 그림과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해서 채색을 한 거죠. 자, 이거 물감 하나로만 그린 거예요. 요렇게 하시면 형태감에 집중할 수 있고요.
물감의 농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 공부가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이렇게 표현해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실 실제로 수국 컬러에 이런 컬러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모두가 다 이건 수국이다 라고 봐줘요. 그 수국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꼬부랑꼬부랑한 것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좀 나중 이야기죠. 이렇게 섬세한 이렇게 이런 좀 말라가는 이런 섬세한 수국도 있어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만나볼 수 있고 그리기도 가장 쉬운 요 수국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국은 붓은 만약에 8호를 쓰신다면 7호나 6호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초보자가 그렸을 때 가장 와 이거 수국이다 싶은 컬러는 보라색이에요. 네, 그게 가장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너 수국 그렸구나 이렇게 해주거든요. 보라를 이렇게 해줄 건데 여러분 지금 그리지 마세요. 요거 제가 설명드릴 게 많아서 꼭 보세요. 그냥 네. 엄청 옅죠. 이렇게 옅게 처음에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물감을 탔고요. 사실 제가 그릴 때는 저는 처음에는 물로만 그려요. 네, 여러분에게 물로 그리는 건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물을 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꽃잎을 제가 수국을 여기에다가 하나 그릴 건데 여기에 요거 보이시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위치를 잡으시고 꽃잎을 그리시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둥글 치세요. 이렇게. 어차피 다른 잎들과 만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다시 요거 동그라미 남겨두시고 잎을 이게 수국의 기본 형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대부분 이렇게 얼른 채워주세요. 그 다음 얘가 옆에다가 한 송이 얘 마를 동안 조금 촉촉해져야 되거든요. 종이에 물감이랑 물이 흡수될 시간을 조금 주기 위해서 옆에다 그 마를 시간 동안 다른 거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칠해줬어요. 하나 더. 왜 내 꽃잎 내장을 한 번에 그리지 않고 왜 다른 걸 그리나 싶으실 거예요. 이게 겹쳐지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한 송이만 그리실 거지만 저는 샘플로 여러 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지금 이 정도 그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얼비쳤을 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반짝반짝 비단처럼 빛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간파하셔서 짙은 농도로 아까보다 훨씬 짙은 농도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찍어줘 봅니다. 그럼 물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조금 점검하시고 예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촉촉한 상태에서 수국 종류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 쪽이 지금 제가 그리는 것처럼요. 동그라미 쪽이 짙게 발색이 되는 수국이 있고 오히려 이 끝이 짙게 발색되는 수국이 있어요. 그 종류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요 동그라미 안쪽이 훨씬 짙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할 때 이루어지게 얘 벌써 말라간다. 그러면 지금 제일 쉽게 그리는 방법이 꽃잎이 내장일 때
마주 보는 잎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인접한 잎과 번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수국은 잎 한 장 한 장이 좀 살아 있어야 예쁜 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마주 보고 있는 꽃잎을 그린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좀 더 변화, 색의 변화를 좀 주고 싶다. 그러면 다른 계열로 포인트만 살짝. 자, 아이고 너무 짙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울리도록 동그라미도 한 번씩 만져주시고, 이 친구는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마주보는 잎 2개를 그렸습니다. 이제 말랐다 싶으면 이제 1, 2, 3, 4라고 하면 제가 1, 3번을 칠했다고 보시면요. 지금 1, 3번 칠했어요. 그러면 2, 4번 칠할 거예요. 아까 타놓은 그 농도 그대로. 자, 요 모양을 복붙하시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겹치잖아요. 이 겹치는 걸 생각해서 나오는 선. 다시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늠하셔서 채색하시는데 여기를 라인 따실 때 여기 겹치는 부분 라인 따실 때 이게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에요. 자신 없으시면 이렇게 살짝 흰색 남겨두셔도 되고요. 나는 섬세해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라인 따라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로만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거의 물이에요. 거의 물. 반대쪽 4번 채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1번 잎과 만나는 2번 잎은 2번 잎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그림자가 집니다. 1번 잎의 밑에 있는 4번 잎도 역시 이쪽이 이렇게 그림자가 집니다. 이런 구조가 수국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 정도만 칠하면 충분하고요. 이제 얘가 기본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릴 거잖아요, 우리가. 꽃송이가. 그럼 얘가 기본이면 이쪽 오른쪽에 배치되는 꽃송이들은 더 얘보다 농도가 짙어야 되고, 왼쪽으로 배치되는 친구들은 이 기본 기준이 되는 친구보다 옅어야 되고, 그렇게 그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다시 계속 반복해서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또 계속 그릴게요. 저 그리는 거 보면서 여러분도 그리시면서 중간중간 고개 들어서 제 그림 확인하세요. 네, 제가 다음 송이 그릴 테니까 보세요. 꽃 라인 그리고 채워주세요. 그 수꽃 끝 라인을 어떻게 뺄 것인지는 조금 어울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안쪽에 번짐이 일어나게 찍어줍니다. 안쪽이 좀 짙은 색으로 그 농도만 짙게 한 거예요. 농도만. 여러분 한 송이만 그리세요. 여러분 한 송이만 잘 그리기도 힘들어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 어려운 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붓이 작아야 되고요. 붓끝이 살아있는 쓸만한 붓으로 그리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붓은 소모품이에요. 아낌없이 바꿔주셔야 돼요. 네, 좀 어렵죠. 이게 마술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워요. 저도 제일 어려운 꽃이 수국이에요. 어려운 게 맞아요, 여러분. 이건 아까 그 국화 그린 거랑 완전 반대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화는 단시간 내에 스피드하게 감각적으로 그리는 그림이라면 이 수국은 굉장히 천천히 정성을 들여 한 잎 한 잎 정말 터치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그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만족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제 마음에 막 쏙 드는 수국을 그려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도 아직까지 약간 미션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도 수국이 참 좋아요, 그릴 때마다. 여러분 잠깐 고개 들어서 저 잠깐 볼게요. 자, 제가 기준으로 삼은 1번 꽃송이를 보시면 그 1번 꽃송이 오른쪽에 배치되는 2번, 3번 꽃송이들은 조금 더 얘보다 짙어야 돼요. 네, 그거. 만약에 혹시 속도감 있으신 분들은 벌써 2번, 3번 그리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여러분 그냥 꽃 한 송이만 잘 그리시면 돼요. 급하게 그려선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그림이라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새송이를 그려봤어요. 클로즈업 잠깐 더 해드릴게요. 잎의 아래쪽에 있는 잎이 좀 더 진한 거,
그거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가운데 동그라미는 굳이 채색 안 하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그 선 몇 개만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채색해도 되지만 그냥 채색 안 하고 이 선으로만 요렇게 표현해 줘도 충분하다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